안녕하세요. 우주책방마님입니다. 오늘은요, 와칭의 또 다른 제목으로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의 원리라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의 원리.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?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이렇게 다른 회사를 다니실 때 상사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그리고 제가 상사라고 해도 부하 직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줘야 그 설득이라는 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꿀팁이 들어있는 파트입니다. 우리 사람의 뇌에는요, 이렇게 빨갛게 뇌 중심에 두 가지 점이 탁탁 찍혀 있는 것처럼 그런 작은 부위가 있어요.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도체라고 부르는데요. 아미그달라라고 하거든요. 이 아미그달라는요, 원시적인 뇌라고도 불려요. 왜냐하면 우리가 숲속에 가가지고 그 뱀이 우리를 물지 않을까 하라는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아주 작은 바스락 소리에도 우리가 깜짝 놀라서 반응하는 이것이 아미그달라의 빨간불이 탁 켜지는 순간이거든요. 그래서 과거의 그런 원시 부족들은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위험에 닥칠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아미그달라는요, 마치 5세의 아이처럼 한번 화가 나면 꺼질 줄을 몰라요.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이 불쾌라는 신호를 탁 켜고요. 그 불쾌감이 꺼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줘야 하냐면 그 자신의 지금 이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정면으로 바라봐주고 마치 옷의 아이를 달래듯이 살살 달래서 그 감정을 가라앉혀주고 불쾌 신호를 꺼야지만 그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. 만일에 상대방이 이런 불쾌 신호가 머릿속에 탁 켜져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 앞에서 그럴싸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. 이 사람 귀에는.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?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.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상대방의 이 불쾌 신호를 꺼주는 행위부터 먼저 해야 내 설득이 먹힌다는 원리입니다. 그러면 그 예로 굉장히 많은 예가 나와 있어요. 그 중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예가 하나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못난 외모를 장점으로 바꿔놓은 한마디라는 예시예요. 언젠가 이 김상훈 선생님이 면접관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대요. 그 많은 지원자 중에서 굉장히 인상에 남는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요. 이 여자분은요, 누가 봐도 외모가 많이 뒤진다는 평가를 받을 게 뻔하신 분이었대요. 그 면접관들의 아미그달라는 저런 얼굴로 감히? 라는 이런 불쾌 신호가 먼저 띵동 켜진 거예요. 만일에 이게 아나운서 시험이었다면 더 그랬겠죠.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요. 그래서 이제 신호를 켜뒀는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자기 소개를 했냐면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를 했대요. 제일 첫 마디가 제 첫인상을 보시고 많이 실망하셨죠? 라고 했대요. 그럼 어떻게 했어요?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벌써 외모를 보고 감히 어떻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극 띵동 하고 맞췄네. 자신의 심정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. 저런 얼굴로 어떻게 감히 방송국에 지원하나 하고 말이죠. 첫인상은 타고난 거라 저도 어쩔 수 없어요. 하지만 끝인상만큼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.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, 뒷바라지가 필요한 일, 끝인상을 책임질 만한 일은 무조건 자신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을 했대요. 그러니까 엄청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한 거죠. 그녀는 그 몇 마디 말로 면접관들의 이 불쾌하다라는 이 신호를 일거에 다 꺼버린 거죠.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이 외적인 약점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자신의 내적 장점을 언급하기 시작했대요. 그래서 그분은 당당하게 합격을 하셨고 그 부서에서 지금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. 만일에 이분이 약점을 숨기려고 들었으면 오히려 더 커 보였을 거래요. 반면에 스스로 이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
이것이 바로 강점으로 둔갑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 관련된 강점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. 관련이 없는 걸 말하면 안 돼요. 관련된 장점을 언급해 줘야 된다. 약점과 무관한 장점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. 첫 번째 음식점이 자신의 음식점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. 우리 음식점은 최고의 인테리어와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분위기도 아늑합니다. 두 번째 식당은요. 우리 음식점은 최고의 인테리어와 최신 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. 우리 음식점은 전용 주차장이 없을 만큼 공간이 아주 작습니다. 하지만 작은 데서 오는 특유의 아늑함이 있어서 그 아늑함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어떤 게 가장 신뢰가 가는 광고인가요? 첫 번째 광고는요. 우리 음식점은 뭐 인테리어도 좋고 냉난방도 잘 되고 뭐 분위기도 아늑합니다. 전부 자랑 일색이에요. 그죠? 그래서 너무나 자랑 일색인 거는 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두 번째는요. 뭐 강점도 언급을 했지만 약점도 스스로 함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솔직해 보인다는 거예요. 두 번째 광고를 다시 보시면요. 최고의 인테리어와 최신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장점을 언급을 했죠. 하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단점도 동시에 언급을 했어요. 하지만 이 주차장과 이 최신식 설비들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단점을 상쇄시키는 관련된 장점이 없다라는 거예요. 이 세 번째 광고를 한번 보세요. 자신이 우리 음식점은 전용 주차장이 없을 만큼 공간이 작습니다. 라고 단점을 먼저 말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작다라는 단점을 상쇄시킬 만한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작은 데서 오는 특유의 아늑함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야만 이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단점을 보완해주는 장점을 보면 불쾌 신호가 탁 꺼진다는 거죠. 사람들의 머릿속에서. 그래서 그래? 한번 가볼까? 하는 호감이 생긴다는 겁니다. 하나 더 예를 들게요. 저희 제품은 이 신제품은요. 기존 제품보다 30%나 더 비쌉니다. 하지만 훨씬 빠르고 공간도 덜 차지하죠. 두 번째 제품은요. 이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30%나 더 비쌉니다. 하지만 내구성과 전기 사용량을 보면요. 따지자면 비싼 비용을 뽑고도 남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어느 게 더 좋은 광고일까요? 네, 당연히 두 번째 광고입니다. 두 번째 광고에서는요. 30%나 더 비싸다라는 비용에 관련된 단점을 얘기하고 있어요. 하지만 그 비싼 비용을 뽑고도 남습니다. 어떤 면에서 내구성과 전기 사용량을 따지면 이 비싼 가격을 뽕을 뽑고도 남는다는 거죠. 그렇게 그 비용에 관한 장점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손님들이 비싸서 안 살 거야 했던 이 아미그달라의 불쾌 신호를 확 꺼주는 셈이 되는 거죠. 비싸도 뽕을 뽑을 수 있다고? 전기세도 뭐 작게 나오고 내구성도 길다고? 그럼 한번 사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위에는 비싸긴 한데 뭐 공간 조금 차지하고 빠르다는 거는 그 비싸다라는 걸 상쇄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실수가 만일에 있게 되더라도 만일에 개인적인 실수라고 치면 이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이 실수를 무마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. 어떤 아주머니가 30대 초반인데요. 가정주부세요. 그런데 우리 보통 아는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랬을 때 입사 시험 면접을 볼 때마다 이 실무 경험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최대 약점인 실무 경력이 없다라는 것을
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그 불쾌 신호를 확 꺼트릴 수 있을까요? 한번 들어보세요. 이력서를 보니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시네요. 그러니까 이 아기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된 이후에 이 직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아니, 경험 많은 경쟁자들도 많은데 하필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주부를 써야 할 이유가 뭔가? 이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둔갑시킬 것인가? 열쇠는 바로 면접관의 머릿속에 든 이 아미그달라를 바라보고 달래주는 것이다. 첫 번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, 네. 제가 직장 생활 경험이 없어서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. 직장 경험이 없는 게 사실이죠. 이 단순한 말 한마디로 이미 이제 면접관들이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, 한번. 빨간불이 꺼졌어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재빨리 이 약점을 장점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. 아니면은 뭐 더한 장점이 없으니까 안 뽑아줘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 직장 경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이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래도 제가 틈틈이 공부를 해서 방송통신대도 졸업하고 취업 준비도 해왔습니다. 뭐 직장 경험은 없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책임지면서 끈기와 열정, 사랑과 인내 등 더욱 값진 인간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. 그러니까 직장 경험보다는 이 인간적인 경험이 한 차원 더 높게 들린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너무 논리적으로 뭐 이러이러한 스펙을 쌓았고 뭐 이런 거를 딱딱 따박따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리에 이렇게 막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심사위원들의 가슴에 호소를 하는 거죠. 일단 주부였으니까. 그게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감을 주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.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 작은 회사의 사장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. 직원들을 출장을 보냈어요. 두 직원이 아주 흡사한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직원은 돌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. 사장님을 보고. 사장님, 걱정 많으셨죠? 다행히 잘 해결됐습니다.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직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 직원은 사장님, 걱정 마세요. 다행히 잘 해결됐어요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당신의 무의식 속에는 이 두 직원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판이하게 갈린다는 거죠. 어떤 직원에게 신뢰도가 급상승하게 될까요? 네, 첫 번째 직원에게 신뢰도가 상승을 하게 된답니다. 왜 그럴까요? 일단 직원이 사고를 냈으니까 당신의 아미그달라에는 빨간불이 확 켜졌겠죠. 불쾌 신호가 켜졌겠죠. 그런데 첫 번째 직원은 걱정 많으셨죠? 하고 그 상사의 불쾌한 감정을 읽어내 준 거예요, 먼저. 바라보고 인정해주고. 그러면서 이 불쾌감이 한번 싹 꺼지고 상대에 대한 호감이 팍 솟아나는 거죠. 반면에 두 번째 직원은 이랬잖아요. 걱정 마세요! 이랬잖아요. 그러면 이 상사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걱정을 하지 마라 하고 확 눌러버리는 거죠. 그 감정을. 그냥 우겨 넣는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당신의 불쾌감의 존재를 그냥 부정해버리세요. 이 말인 거예요. 그러면 아무리 이 직원이 뒤에다가 뭐 나발나발 다른 말을 떠들어대도 이 상사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딱 불쾌감이 불이 탁 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죠. 그죠? 이 툭툭 내뱉는 작은 말 한마디, 이 간발의 차이가 우리에 대한 평가나 인상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죠. 미국의 유타 대학의 원어 교수가요. 학생들의 강의실 쓰레기통에 막 빈 깡통을 너무나 많이 버리는 거예요, 학생들이.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. 강의실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예요. 빈 깡통은 버리지 마세요. 1층 입구에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세요. 그런데 이 스티커를 붙여놔도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? 고작 40%에 불과했대요. 그래서 스티커에다가 딱 한 문장을 더 덧붙여 봤대요. 빈 깡통은 버리지 마세요. 1층 입구에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세요. 귀찮겠지만 중요한 일입니다. 라고 해놨대요. 그랬더니 학생들의 재활용 참여율이 무려 80%까지 껑충 뛰어 올랐대요. 왜 그랬을까요?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일까요?
학생들이 빈 깡통을 재활용하려면 일부러 1층까지 입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들의 아미그달라는 1층에서 버려라 라고 명령식 문장에다가 탁 불쾌 신호를 켠 거예요. 이 명령조로 된 이 문장에. 그래서 이 불쾌감의 존재를 하나의 문장으로 인정해주고 어루만져진 거죠. 귀찮겠지만 좀 가줄래? 엄청 중요한 일이야. 귀찮겠지만 이 한마디가 귀찮아도 뭐 괜찮아. 가서 재활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겠지 싶어서 그 불편함을 딛고 가주는 거예요. 1층까지. 이 불쾌 신호가 한번 딱 꺼지면 마음이 열리고 자연히 재활용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의 단점을 막 덮으면서 그걸 무마시키고 모른 체 하고 얼른 덮어버리고 다른 장점만 막 부각을 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 오늘 알아두시고요. 솔직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, 위기를 기회로 뒤집을 만한 설득의 원리는 뭐다? 상대방의 아미그달라를 먼저 꺼주는 말을 한 다음에 자신의 장단점을 피력을 해라. 그게 우선순위이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상대방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걸 먼저 적용을 해보시면 서로의 불편한 감정을 먼저 그때 나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불쾌했지. 미안해. 라고 먼저 얘기를 시작하면 누가 거기다 대고 반감을 탁 가지면서 이 사람 말을 듣겠어요. 아니 괜찮아. 뭐 그럴 수도 있지 뭐. 이렇게 용서가 되는 거고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빌리려고 할 때도 그런 거 너무너무 지금 어렵다는 사정 내가 더 잘 알아.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? 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싫어! 안 돼! 라고 말하려다가도 한 번쯤은 재고를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. 자, 오늘도 중요한 말 스킬 하나 배웠으니까 여러분들도 생활 곳곳에 한번 적용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. 안녕!